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이 인공와우를 착용한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뽑으라면 언제인가요? 저는 저희 큰 아이가 고도 난청 진단을 받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날의 차가운 공기와 가슴 저리는 아픔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이는 2011년 1월에 1.4kg의 극소 저체중아로 태어났습니다. 생후 10개월 정도의 고도 난청을 알았지만 아이가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데까지는 약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청각장애에 대해 무지했던 저는 병원 벽에 붙은 인공와우 수술 사진을 보고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후로 거의 5년간 아이에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못한 채 날마다 우울과 불안, 걱정과 근심 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남편의 결정으로 저희 아이는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가 아이가 6살 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받으면서 동반되는 행정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등록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등록과 재심사, 갱신 등으로 인해 정말 많은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지자체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 번 잃은 청력은 절대로 다시 좋아지지 않습니다. 보청기도 평생 해야만 하고 인공와우도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 등급 판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데시벨 90 이상의 고도 난청 환자가 어느 지역에서는 유효기간 3년을 받고 어느 지역에서는 영구 판정을 받습니다. 유효기간 3년, 5년 받은 분은 갱신 때 병원에 가서 10여만 원에 달하는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희 아이는 3년을 받았고 갱신 때 영구 판정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영구 판정 받고 청력 좋아지면 평생 장애 혜택 누리고 살 거냐라는 말을 직원으로부터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잘 때, 목욕할 때, 배터리 없을 때 등 와우 없이는 소리에 반응이 전혀 없는 아이를 지켜보며 과연 이 재등록의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또 청각장애인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재검토가 한 번쯤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산 이후부터 몸도 마음도 건강하지 못한 채 청각장애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할 시기에 걱정도 근심도 많지요. 미국은 출산 후 장애가 발견되었을 때 해당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특수교육청과 협력해 어떤 절차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족 등의 심리 지원 및 치료까지 국가에서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고 저 또한 그 지원 대상자가 됐었더라면 아이의 수술을 놓고 그렇게 긴 시간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실질적 도움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서 청운복지관 체육대회 같은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서울시에서 주관한 돌봄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조금씩 수렁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아이의 가족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며 아이의 유아기를 보내다 보니 아이도 훌쩍 자랐고 저도 더 이상은 지난날의 아픔 속에 갇혀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수술이 많이 늦었던 만큼 첫 발화도 늦었습니다. 아이가 6세 여름쯤이 되어서야 비로소 엄마 아빠를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의 청각장애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문제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수술하면 바로 말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엄마라는 말 한마디조차 쉽게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알고 나서는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후 또는 보청기를 착용한 후에는 바로 재활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늦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재활을 좀 많이 한 편인데 주 8회 정도의 재활이 진행되었고 재활 비용은 당시 기준으로 40분에 5만 원, 60분에 7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이고 나라에서 제공받는 1, 20만 원의 바우처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치료기관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차가 크고 대기가 길어서 바우처를 쓰는 것이 쉽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바우처를 쓸 수 있는 지역별 치료기관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 수준과 상관없는 재활 바우처의 지급 기준 마련, 그리고 치료실 외에도 재활에 필요한 교구나 도서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의 사용처 변경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언어 치료도 받아야 하지만 음운 분별을 위한 청능 치료와 음악 치료, 때로는 심리적인 부분을 위한 미술 치료와 놀이 치료도 요구됩니다. 이렇게 재활 1년 하고 연말정산 서류를 받으면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돈이 기관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만의 기준으로 바우처 지급을 판단하는 것도 물론 객관적인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모든 상황을 대변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공화후 이식자, 보장구 착용자의 인생이 달린 재활에 있어서 모든 이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수평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회양목이 빽빽하게 심겨진 아파트 인도에서 달려가던 저희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오며 소리칩니다. 엄마, 와우 한쪽이 없어졌어요. 눈앞에서 1,100만 원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새 와우 기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당장 우리 휴대폰이 없어져도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와우 기기가 사라졌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 작은 기기 하나가 경차 한 대 금액입니다. 양쪽을 구입하면 소형 세단 풀옵션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격입니다. 이 비싼 기기는 분실도 잦고 파손이나 잔고장 또한 심심치 않게 일어나며 특히 여름의 경우 이 짧은 코일의 접합 부분이 자주 녹아내리는데 이 코일 하나가 20만 원입니다. 자동차와 휴대폰은 선택일 수 있지만 와우 기기는 청각장애인들에게 필수입니다. 듣는 귀니까요. 그리고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새 기기로 바꿔줘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보통의 경우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장애나 상해 진단금, 그리고 수술비와 통원치료 비용, 약제값 등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보험의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경우 처음 수술 시 건강보험 1회 적용과 분실로 인한 1회 적용, 심지어 성인은 양쪽 귀 중 한쪽의 수술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는데 청각 관련 질환 중 유일하게 유전성으로 인한 에바스만 중증 희귀 질환으로 산정특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조금만 알아듣지 못해도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공와우와 보청기 같은 보장구뿐만 아니라 검사비, 조절비, 보조기기나 소모품 비용, 재활비용 등 계속 부담해 가며 사회에 속하고자 노력합니다. 청각장애인이 느끼는 어려움이 모두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삶의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듣기 손실이 있는 이 청각장애가 하나의 범주로 이해되어 산정특례를 모두 받을 수 있다면 경제적 혜택을 받고 또 그만큼 성장해서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고통의 쳇바퀴는 계속 굴러갈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나누는 저의 짧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그리고 제도점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청각장애인의 인생은 개인의 삶 전체에 걸친 부단한 노력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개인과 사회의 끊임없는 대립이기도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인 저희 아이는 늦은 수술로 인해 표현 언어와 수용 언어가 많이 부족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 진학 후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도움반을 보내지 않고 완전히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듣기의 제한점이 생활에서도 발생할 때가 있었기에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줄까 우려해서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 지금까지도 계속 집에서 더 열심히 예습과 복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듣기 환경은 마치 우리가 사람 많은 커피숍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 소리와 커피 머신 등 다양한 소리들로 시끄러운 커피숍에서 같이 대화 나누는 친구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되는 것처럼 보장구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은 매 순간 모든 화자의 말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듣기 환경을 위해 아이들은 교육청에 보조공학기기, 즉 FM 통수신기 대여를 신청하고 성인들은 정보통신부에 신청합니다. 그런즉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보조공학기기 신청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기기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2학년 때는 1학년 어린 학생들부터 줘야 한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고 3학년 때는 원하는 기기의 견적서까지 제출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대신 다른 지역에 남는 기기를 이관해서 받았는데 그 기기는 이미 10년이나 넘은 구형 기기여서 저희 아이의 와우 기기와 호환이 자꾸 끊기는 바람에 대여는 받았지만 사용을 못했습니다. 결국 보조공학기기를 사비로 구입하려고 했더니 해당 기기는 교육청 납품 전용이라 구입 자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학기는 3월에 시작했는데 6월에 기기를 받아서 학기 중 절반 이상을 날려버리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성인 난청 환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청각장애 인구수에 비례하는 보조공학기기의 예산 확보와 지원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줌 수업 또는 EBS 방송에도 학습을 위한 보조 단서로 자막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막 서비스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줌 수업의 경우 자막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EBS 자막은 방송 자체에서 넣은 자막 위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 그 위에 덧대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보완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 학기의 설렘은 정말 짧았고 우리의 준비와 노력이 빛을 발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1학년 입학 후 첫 담임 선생님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도움반에 보내려고 일주일에 2-3번씩은 꼭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중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건 음악 시간에 아이가 노래를 좀 많이 못하는데 노래를 너무 크게 부른다며 작게 부르거나 좀 노래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 전화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선생님이 느끼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결국 선생님의 성화에 못 이겨 1학년 2학기 때부터 국어 시간에만 도움반을 보냈는데 도움반 선생님께서는 또 오히려 저희 아이는 도움반에 올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한 명을 두고 도움반과 통합반 그리고 보호자인 저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을 하며 2학년이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도 아이는 도움반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움반 교사도 다양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 도움반의 다른 아이들로 인해 소음에 취약한 저희 아이의 청각적 집중력이 떨어질 때도 굉장히 많았고 도움반 교사 또한 청각장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몰라서 유튜브 시청 등으로 교육을 대신하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도움반에 가기 싫다고 하자 담임 선생님이 저희 아이를 도움반에 데려다 주고 오는 친구에게 칭찬 스티커를 주는 방식으로 한 학기 이상을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이의 친구 엄마에게 전해 듣고 부모로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년 4월 20일이 되면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 날은 왠지 모를 긴장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저희 아이가 1, 2학년 때 다니던 학교에서는 장애인의 날 행사로 내 짝꿍이 장애인이라면 우리 반에 장애인이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100일장 사생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퍼즐 맞추기 같은 게임 같은 걸로 장애를 교육하다 보니 장애인의 날 이후 저희 아이는 반 친구들의 지나친 관심과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학교에 장애인의 날 관련 이야기를 조금 드렸더니 장애인의 날에 학교를 하루 결석시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현재 저희 아이는 전학한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식 교육에 대한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식 교육 외에도 청운복지관이나 한국난청인교육협회에서 장애인식 교육에 애써주시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교사가 많지도 않습니다.
장애인식 교육이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식 교육을 하면 오히려 반 친구들이 청각장애 친구의 머리에 붙어있는 와우기기 또는 보청기에 더 관심을 갖고 가까이 가서 잘 들려? 내 말 따라해봐 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 머리에 붙어있는 와우를 손으로 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으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여러 이야기들에서 저희 아이의 생애 주기별로 제가 느꼈던 어려움이 조금은 공유되고 공감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녀보다 더 성장해 있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노년기의 어르신분들은 저와 제 자녀보다 앞선 경험을 더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그 경험 속에서 사회적인 장애인식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의 이해와 지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잘 듣고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돕는다면 청각장애인은 장애라는 한계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에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는 만화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저희는 지난 12년간 수많은 삶의 장벽들을 넘어왔고 이제 아이는 본인의 꿈을 쫓아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더 많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용실에 가서 와우기기 없이 머리 다듬는 것부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청각장애인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12년 전 고도난청 진단을 받은 저희 아이를 보며 너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겠노라 다짐했던 그 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냅니다. 환경 탓하면서 눌러앉아 굴복하지도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난청을 앓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단순히 청력의 약화나 상실 같은 청력 기능만의 장애로 보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5대 감각 중 청각 기능의 저하가 초래하는 그 고통은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사회적 소통의 부재를 포함해서 그 고통의 경중은 다르지만 개인의 삶 곳곳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청각장애를 난청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는 장애를 한 개인이 접하게 되는 손상, 기능장애, 사회적 장애의 상호 관련성으로 설명하였다면 2001년부터는 이 정의를 승계해서 개인적 장애나 질병, 환경이나 개별적 상황,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복지 관련 직원 및 교사 교육, 기업체 인식 교육, 장애인의 균등한 입시 지원, 장애인 고용 등의 개선을 통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학교와 직장을 만들고 좋은 친구와 동료의 형성을 통한 올바른 사회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앞에 장벽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내며 짧은 마무리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딸기 수는 3개입니다. 비율은 10분의 3, 예쁜 일은 30%입니다. 도넛, 옷, 멋지다, 아이스크림, 옷걸이, 섬, 축구공, 낙하산. 학교 수업마다 낙서하고 꾸준히 듣던 연구의 한 12살 소장이
최근 나이키와 공동 크게 PS 평화 peace, 평화, 월 전쟁 war, 전쟁, 네, 커가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아이의 꿈이 다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정책들을 기대하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